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내년도 3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항서제약의 이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CMC 이슈가 마지막 남은 이제 허들인데요. 도대체 CMC는 무엇일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진양군 회장이 정건사 영업점 IR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FDA 마지막 리뷰가 내년 3월 달에 있고 이 캄넬리 주맙 관련해서 CMC가 가장 핵심이다. 이런 내용들이 11월 24일에도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11월 13일에서도 NDA 관문에서 캄넬리 주맙의 공장 실사만 남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이 CGMP 관련되는 부분과 유럽에서 EU GMP 관련되는 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실사 결과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위암 때도 보면 그때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대단히 크게 올라갈 때 쇼츠키즈가 나왔을 때 진양군 회장의 Q&A 할 때도 HLB 생명과학이 이제 국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생산시설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도 보면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CMC 관련되는 이슈는 이 GMP 관련되는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인증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CGMP 관련되는 인증을 받게 되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암 쪽에서는 아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CGMP 관련된 시설들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파테온 쪽에서 여기가 이제 CMO죠. CMO가 이제 이 그 CMC 관련되는 부분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커런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MP 쪽에서도 선진제 GMP가 이제 CGMP고 유럽 쪽에서는 EU GMP 이렇게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 설립 일자가 이제 1970년도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최대의 항암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중국 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 GMP 인정을 받은 신약 개발의 혁신 기업이고요. 그래서 84년도에 첫 번째 이제 항암제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제 장수성 렌윙강의 제약 공장을 설립하고요. 96년도에 이미 이제 FDA 4개 신약이 아니라 제네릭을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인 받으려고 하면 FDA의 신약이든 제네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현장 실사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엄격하게 승인을 할 때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2012년도 이제 항암제 이제 임레콕시브가 출시되고 미국 쪽에서는 2014년도에 항암제 시클로포스마이드 요게 이제 항암 주사제입니다. 요걸 FDA 승인 받는데 이게 제네릭으로 승인을 받은대요. 제네릭으로 이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API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과 이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에 이미 여러 번 허가 과정을 이제 거쳤던 부분들이 항서제약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 관련해서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현장 실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스펙션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뜨냐면 여기 이제 voluntary action indicate 요거는 이제
일단 조건부로 일단 그 뭐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디스트릭트 디시전 어떻게 나냐 노 액션 인디케이터라고 되죠.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라인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 여기 보면 CDER이 있죠. 요게 이제 FDA의 허가 과정에서 주요한 어떤 이제 신청해서 심사 기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12년도에도 인스펙션 엔드 데이터가 노 액션 인디케이터니까 이건 허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노 액션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CDR 여기에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든지 API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API 관련된 FDA 매니팩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관련된 허가 과정을 여러 번 이제 거쳤죠. 2013년도에 보면 No Action Indicator CDR 여기도 보면 API 관련되는 부분이고 2013년도에 보면 여기에도 API 관련해서 No Action Indicator라고 뜨고요. 2014년도에도 API 관련해서 No Action Indicator 그 다음 2015년도에도 No Action Indicator 이렇게 여러 번 FDA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쳤고요.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의 그 리포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간한 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프로덕트 퀄리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 뿐만 아니라 어디셔널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시장에서 항서제약이 엄격하게 지역별 어떤 규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퀄리티 스탠다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여러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따르기 위해서 굿 매뉴팩처링 프랙티스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하고 유럽 쪽하고 다른 쪽 마케팅 쪽에서 그죠? 그래서 다른 미국하고 유럽 외의 시장에서는 WHO의 어떤 GMP 관련되는 부분을 따르고 미국 쪽에서는 21 CFR 파트 210 관련되는 제너럴 뭐 여기를 뭐 따르고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EU 쪽에서는 아래 이제 규정들을 따르면서 이 퀄리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자료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CMC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C자가 이제 그 하악입니다. 하악. 보통 이제 약 관련해서 그 저분자 함물 형체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드럭 서브스텐스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CMC에서 그 임상을 하든 그 허가 이후에 대량 생산하든 이 CMC 부서가 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임상도 진행되고 허가를 받으면 CMC 부서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약을 보내거든요. 여기가 실제 이제 치료진하고 이제 상호 작용들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팩처링 관련되는 부분들은 초기에 이제 임상 뭐 전임상 초기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뭐 킬로그램 뭐 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면 파일럿 그 플랜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때 매뉴팩처링 이제 플랜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매뉴팩처링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품질 관리를 컨트롤로 뭐 발리데이션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패키지 문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제조. 그러니까 이런 제조 방법, 그 물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DS를 이용해서 이제 DP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서 테스트까지가 이제 CMC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CMC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원료 의약품 요걸 API라기도 하고 요걸 이제 뭐 그 DS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제 의약품 여기 이제 DP죠. 그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8월달, 9월달에 항서제약에서
이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사돼 있고요. 그래서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이 공정개발,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이게 핵심이고, 결국 이게 왜 핵심이냐면 임상 과정에서 나왔던 약이 허가를 받아서 대량 생산해도 그 품질이라든지 제조 방법이 균일하게 되는지를 특히 FDA나 EMA 이런 쪽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 CMC 패키지 관련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공장에 직접 가서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보름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CMC에는 초기 전임상 그 동물한테 하는 것부터 해서 사람까지 임상 3상까지 의약품 제조 개발 내용을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된 제조 방법으로 생산 방법, 그 다음에 원료약품의 구조, 제조 방법, 분석, 안전성 시험, 공장 생산 절차, 안전정보, 그리고 이게 GMP화된 연구실이나 생산 공장에서 얻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이제 CGMP 관련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 하려면 CGMP 형태에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제 CMO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캐나다 파테온 쪽으로 가든지, 그 가남 쪽은 이제 이 부분들이 항서제약의 어떤 항서제약은 시설이 아까 전에 CGMP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제 실제로 이 패키지 문서도 보고 현장에 가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요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리보세라닉보다는 더 이제 생산 프로세스가 많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만 뭔가 과정에서 변하면 뭐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3월달 관련되는 부분이 저분자 함물질 형태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MC가 중요한 부분들 자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CMC 어떤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임상용 그 약물이라든지 대량 생산을 못하는 경우에는 CMO가 대신하는 거죠. 국내 같으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그쪽에서 이제 이런 CMO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신해 주면서 임상용 약물이라든지 상업용 약물을 대신해 주는 거죠. CGMP 그 인정 시설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MC 데이터 부족으로 뭐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뭐 CR 레타를 받는다든지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CMC 데이터가 이 저분자 함물질 형태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그 1, 2, 3 상으로 갈 때 필요한 데이터가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과정을 엄청 해야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항서제약과 HLB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에도 그간의 항서제약의 뭐 CGMP 시설이라든지 FDA의 AP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 여러 번 이제 FDA와 이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뭐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높아진다. 근데 이제 CMC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믹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뭔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이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 3월달 좋은 결과가 나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